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실게요. 자,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공학용 계산기에 대한 기존 한정에 대한 안내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요, 다음과 같은 공학용 계산기만 사용이 가능하다 했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갖고 계신 계산기 중에 ES, MS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단 SD라고 표시된 거는요, 외장 메모리가 되는 계산기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계산기로 좀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크게 한번 보여드리면 카시오가 많죠. 카시오 제품, 샤프 제품, 일단 허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요, 계산기가 너무 많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여기 두 번째에 들어가는 계산기 중에요, FX570ES 플러스에 대한 계산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시오 FX570ES 플러스는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품이 되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요 키에 대한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계산기를 할 때 일단 기본적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부분을 좀 볼게요. 자, 위 같은 게 이제 수식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요. 밑에는 이제 공학용 계산뿐 아니죠. 일반적인 계산기도 있는 숫자 버튼, 사친 현상에 대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같다, 은 표시도 해가지고 기본적인 숫자와 수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기본적인 세팅을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기를 사용할 때요, 자, 일단 먼저 리셋을 한번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리셋을 하실 때는요, 자, 어떤 계산기를 보시다 보면 이 키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노란색을 누르실 때는요, 항상 왼쪽 위에 있는 Shift 키를 좀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노란색을 누를 때는 Shift 키를 누른다 생각하시면서, 자, 리셋은요, 여기 클리어. 9번 위에 키에 보시면 클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ift 누르시고, 자, 9번 누르시고, 자, 1번은 셋업, 3번은 올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하셔도 되고, 3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셋업이에요. 그래서 시험 감독관도 셋업을 한번 하셔라, 초기화를 하셔라 하면요, Shift 9번, 1번 또는 3번 눌러서 마지막 한 다음 AC 누르시면 가능하시고요. 자, 설마 키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ON 버튼 누르시고 셋업 한번 먼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대로 끄실 때는, 자, 오프가 있죠. 자, 오프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hift 누르고 AC 위에 있는 오프를 누르시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온 상태에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기를 사용할 때 제일 일반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셋업을 하시면, 초기화를 하시면 일반 모드로 되어 있고요. 자, 일반 모드에서는 이 화면에 셋업 하시면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사양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키를 하나씩 보면서 자주 쓰는 키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시험을 보다 보면 이런 많은 키가 있긴 하지만 다 쓰진 않고요. 하나씩 좀 보면서 보죠. 자, 첫 번째는, 자, 이 키를 좀 먼저 보죠. 자, 이 키는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분수를 누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 2분의 1이라는 걸 넣어야 된다. 자, 이 키가 없는 계산기 같은 경우는 2분의 1이라는 거는 1 나누기 2와 같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에서 쓰는 계산기를 사용하신다. 그러면 1 나누기 2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카시오 570ES, FX570ES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분수에 대한 키가 있기 때문에요. 자, 2분의 1이다 하시면 저 키 누르시면요. 바로 그냥 2분의 1로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대신 커서가 위에 있다 하시면 위에 1 넣죠. 자, 그러면 밑에 2를 넣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방향키예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이동하고 싶을 때
지금은 밑에를 이용한다면 아래 키 위에 입력하신 다음 아래로 누르시면 커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만약 이 분수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 하시면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 키, 왼쪽이면 왼쪽, 다시 위로 올라가고 싶으시면 위에 키를 누르시면서 방향으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분수키 누르신 다음 2분의 1을 입력한다면 위에 1 넣으시고 방향키 내리신 다음 2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분수 형태에 대한 키 입력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게 있는데 이걸 제곱근 또는 루트라고 합니다. 자, 이 루트 같은 경우 전기에서 많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이 루트라는 거는 이제 뭐 루트 2라고 한다면 이거는 2의 2분의 1승을 나타냅니다. 2분의 1승을 나타내는데 뭐 이렇게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루트 2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키를 누르시면 루트가 나오면서 커서가 나오고요. 이 안에 2 넣으시면 자, 루트에 대한 기능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x제곱이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x 같은 경우는 이제 미지수로 하는데 어떤 값에 승을 넣으실 때 2승을 넣으실 때는 이 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에 2승을 넣는다. 2에 2승을 넣는다 하시면요. 먼저 2를 입력하신 다음 이 키를 누르시면요. 자동적으로 2승이 올라가요. 뭐 3에 2승이다 그러면 3 넣으신 다음 숫자 3 넣으신 다음 이 키 누르시면 3에 2승 값이 바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근데 그 바로 옆에 보시면 자, 방금 거는 x제곱이고 옆에는 x하고 위에 네모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거는 2승 제곱을 넣을 때 쓰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있는 이 키는요. 2의 2승이 아닌 그러니까 제곱이 아닌 2의 3승 또는 2의 4승처럼 제곱이 아닌 숫자를 넣으실 때 이 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2의 2승을 넣는다, 제곱을 넣는다 하면 2 넣으시고 세 번째 키 넣으시면 되지만 2의 뭐 3승을 넣는다 하면요. 이 숫자 2 넣으신 다음 이걸 치시는 거예요. 이걸 치시면 이 위에 네모칸이 생기고 자, 이 네모칸 위에다가 3 또는 필요한 숫자를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는 제곱, 한 번에 제곱을 넣으실 때 네 번째 키는 제곱이 아닌 3승, 4승, 5승 제곱이 아닌 숫자를 넣으실 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키는요. 로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계산을 하실 때 로그를 입력을 해야 된다 하시면 자, 다섯 번째 키를 넣으신데 자, 가끔 이 로그라는 건요. 로그 10과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시다가 로그 10이 나왔다. 그럼 뭐 위에 거 이거 입력해도 되지만 계산기 우리가 전기기사 전기를 볼 때는 로그 10 또는 로그가 나오기 때문에 로그 10 나오면요. 그냥 로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옆에 ln이 있는데 이 ln은요. 뭐 책에 ln이라고 나오면 그냥 넣으시면 되지만 자, 로그 2와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자, 로그 10이 나오면 로그 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로그 2가 나왔다 하면 ln 키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 요 두 개 값은 다른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로그 10은 로그 키, 그 다음 로그 2는 ln 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봤고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자, 요것 좀 먼저 설명드릴게요. 자, 가로 마이너스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마이너스 빼기를 나타냅니다. 자, 빼기를 나타내는데, 자, 이 마이너스 같은 이제 가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키는요, 음수를 넣을 때 좀 써주세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3이다 하시면, 자, 저는 작은 마이너스라고 하는데, 자, 이 가로가 되어 있는 마이너스를 넣은 다음 3. 그래서 음수, 뭐 마이너스 30도다. 이렇게 음수에 대한 숫자가 들어간다면, 자, 이 가로에 대한 마이너스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뭐 들어가는 거 보니까 자, 이 HYP 자, 이 HYP라는 거는 하이퍼블릭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뒤에 h라고 붙은 값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를 하이퍼블릭 코사인, 하이퍼블릭 사인이라고 하는데, 자, 이 h가 붙어 있는 코사인, 사인, 뭐 탄젠트를 넣으실 때, 자, 요 hyp라는 키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hyp 키를 눌러보시면 1번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뭐 하이퍼블릭 뭐 마이너스 1 붙은 거. 자, 이거 마이너스 1 붙은 거는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크 하이퍼블릭 코사인, 뭐 하이퍼블릭 사인,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뭐 아크 탄젠트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자, h가 붙었을 때 자,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 하이퍼블릭 키 있고요. 자, 그다음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키. 뭐 사인 30도다, 코사인 30도다. 뭐 특수항은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뭐 사인과 코사인은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한데 뭐 외우기 힘드시다. 그러시면 뭐 사인 30도다. 사인 넣으시고 30. 아, 그러면서 이때 사인 30도를 입력하실 때 자, 이 뒤에는 도를 나타내죠. 자, 도를 나타낼 때요. 자, 계산기에서 자, 사인 30도를 입력을 할 때는요. 자, 이 도라는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사인 누르시고 그냥 30만 누르신 다음 맨 밑에 오른쪽에 있는 은 누르시면 이 사인 30도에 대한 값인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그 다음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자, 근데 이때 위에 것도 좀 볼게요. 예, 자,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자, 사인인데 사인 키 위에 보시면 위에 마이너스 1 돼 있는 거 있죠. 아까 제가 아크라고 아크 사인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아크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이 붙으시면요. 각도를 계산할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다. 자, 이때 이 각도는 몇 도를 나타내느냐 할 때 구하실 때 이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에 대한 걸 쓰고요. 자, 그럼 이럴 때 이 각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아크 사인 넣으신 다음 이때 이 계산값을 바로 넣어주시면 계산기에 이 각도가 몇 도인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크에 대한 부분은요. 몇 도인지 각도를 구할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 위에 있는 키까지 좀 봤고요. 자, 그 다음 이 가로. 자, 가로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떤 뭐 Q1이 얼마고 Q2가 얼마다 할 때 자, 이 값이 나왔을 때 계산을 해라. 이렇게 볼까요? 예, 다음과 같은 뭐 Q1, Q2가 있을 때, 예, 자, 이 Q1과 Q2를 곱해라. 하면요. 자, 됐을 때 이 Q1과 Q2를 자, 계산기에 입력하실 때요. 자, 이 가로로 그 Q1, Q2를 서로 좀 묶어주세요. 그래서 계산기 됐을 때 이걸 그대로 넣는 것보다는 가로 Q1에 대한 값인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가로 닫고 곱하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해서 자, 이 가로로 좀 묶어주신 게 오답이 많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로가 안 되다 보면 뭐 이 부분이 뭐 더하기다 하면 뭐 이건 상관없죠. 사칙연산에 의해서 곱하기가 먼저기 때문에 앞에 뒤에 가로가 없어도 먼저 계산이 되지만 이게 반대로 자 얘가 곱하기고 자 얘가 더하기인 경우는 이렇게 가로가 없으면 계산이 완전 잘못되죠. 지금은 가로가 있기 때문에 이 가로와 이 가로가 먼저 더해진 다음 곱하기가 되지만 가로가 없는 경우는 예, 가운데 있는 곱하기가 먼저 연산이 되기 때문에 예, 넣으실 때 이렇게 어떤 값이 있다면 자,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가로로 묶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나온 김에 이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3 곱하기 10의 6승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한번 계산기에 같이 입력을 해보죠. 자, 그럼 먼저 가로 키 눌러주시고요. 3, 숫자 3. 예. 그 다음 곱하기, 자, 10 넣으신 다음. 자, 위에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6승이 되어 있죠. 자, 만약 10의 제곱이다 하면 아까 위에서 봤던 x의 제곱을 바로 넣으시면 제곱이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제곱이 아닌 숫자이기 때문에 네 번째 키 있었죠. x의 네모승 키를 누르시면 10의 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때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금 음수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뭐 밑에 거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될 수 있으면 음수에 대한 표현은 가로가 되어 있는 마이너스 넣으신다. 6을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 지금 넣어야 될 게 지금 이 상태에서 가로를 닫으시면 가로가 여기 생깁니다. 6 옆에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또는 밑보다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맞겠네요. 오른쪽으로 하시면 커서가 이 10 옆에 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가로, 그 다음 5 곱하기 10 넣으신 다음 x의 네모 누르신 다음 위에 마이너스 6승 커서 오른쪽 옮기신 다음 닫아주신 다음 맨 밑에 있는 은 누르시면 1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2승 되겠네요. 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될 수 있으면 가로를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SD란 키가 있는데 이 SD 키란 건 뭐냐면요. 자, 제가 아까 분수 형태에서 자, 2분의 1을 입력을 해보셨죠. 자, 그러면 이 2분의 1이란 값은 0.5와도 같은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숫자가 간단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지만 뭐 127분의 137이 나왔어요. 분수로. 자, 근데 보기를 봤더니 소수점으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지금 계산이 힘든데 이게 1. 얼마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1. 얼마 바로 볼 수 있다면 상관없지만 뭐 1.2 2번에 1.3 1.4 이렇게 나왔다 하면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때 뭐 이 키를 분수를 소수로 바꿔줄 때 쓰는 키가 이 SD에 대한 키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넣으신 상태에서 SD 키를 누르시면 0.5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럼 반대로 0.5가 나온 상태에서 SD 키를 누르시면 2분의 1로도 바뀝니다. 자, 이 기능도 있고요. 자, 아까 제가 루트 2라는 값 있었죠? 아까 두 번째 키 넣으시고 2 넣으시면 루트 2 들어갔었죠? 자, 근데 이 루트 2라는 건 약 1.414 정도 돼요. 자, 그럼 이 루트 2와 1.414 쭉 나가긴 합니다. 이 두 개를 서로 바꿔줄 때도 무슨 키를 쓰냐? SD키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 2를 넣은 상태에서 SD키를 누르시면 1.414가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SD키를 누르시면 루트 2라는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소수를 분수 또는 루트를 소수, 소수를 루트 값으로 바꿔줄 때 쓰는 게 이 SD에 대한 키고요. 자, 나머지는 뭐 0, 1, 2, 3, 4, 5, 6, 7, 8, 9 숫자 키 아까 클리어 있었죠. 셋업 초기화해 줄 때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좀 볼게요. 자, x의 10의 x승 해가지고 요 위에 보시면 자, 파이란 값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파이를 보시면 노란색이죠? 노란색 넣으시려면 반드시 왼쪽 위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자, 파이를 넣으신데 자, 이 파이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쓸 때가 있고 각도로 쓸 때가 있어요. 자, 숫자로 쓰실 때는 원주인이 뭐 3.14 땡땡땡땡 쓰게 되고요. 각도로 쓸 때는 18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나중에 공부하실 때 각주파수란 값이 나요. 각주파수는
2파이 F 계산할 때 이때 이 파이는 숫자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3.14가 들어갑니다. 자, 근데 사인 파이란 값이다 하면 이때 파이는 각도에 대한 값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때 계산기에 있는 파이는 얼마나 나타나냐면 일단 기본 모드로 일반 모드로 나타났을 때 대한 값은 숫자인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거 계산할 때는 2, 그 다음 Shift 누르고 파이, 그 다음 뭐 주파수 60Hz다 하면 60 넣고 계산하시면 뭐 약 377 정도 자 나오게 되는데 이 파이가 이렇게 각도로 들어갈 때 이 파이를 그대로 쓰시면요. 자, 원래 각도기 때문에 사인 180이 들어가는데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넣으시면요. 사인 3.14로 들어가요. 그럼 계산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를 뭐 또 바꾸는 모드가 있긴 해요. 근데 그렇게 바꾸려면 너무 많은 걸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 숫자로 파이가 있을 때는 그냥 계산기 값을 넣으시면 되고요. 자, 각도로 파이가 났다 하시면 이 키를 쓰지 마시고요. 그대로 그냥 사인 누르신 다음 180을 직접 넣으세요. 그래서 파이 같은 경우 숫자로 오면 계산기 쓰지만 계산기에 있는 파이를 쓰지만 각도로 나올 때는 180을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 K 좀 보죠. 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거는 넣으신다고 볼게요. 자, 이때 ANS 키가 있는데요. 자, 이 ANS 키는요, 뭐냐면요. 자, 요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3 곱하기 2를 계산해서 값을 내볼게요. 자, 그럼 계산기에 넣어서 3 곱하기 2는 하시면 6이란 값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뭐 초기화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에서 6 나온 상태에서요. 자, 3 더하기 ANS란 키를 눌러볼게요. 그래서 3 더하기 ANS를 누르고 누르시면 얼마 나오면 9 나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ANS 키라는 건요. 방금 전에 계산 값이 있죠. 그래서 요 방금 전에 계산 값이 6이었죠. 이 6이란 값, 6을 불러오는 건 아닙니다. 방금 전에 계산한 결과값을 불러오는 키가 이 ANS에 대한 키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류는 유도성 리액턴스인데 전압이다 했을 때, 자, 이 유도성 리액턴스를 구하고 나서 이 값을 따로 써놓으셔도 되지만 따로 적어놓을 필요 없이 방금 전에 계산한 값 ANS로 불러와서 계산도 할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 ANS 키라는 거는 방금 전에 계산한 결과값을 불러온 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틀렸을 때 지우는 키는 델키, 완전히 초기화할 때는 AC라는 키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인 계산기 모드예요. 이렇게 수식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모드고요. 자, 제가 집중적으로 좀 잘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복소수 모드입니다. 자, 복소수 모드는요. 자, 지금은 일반 모드를 사용하고 있다가 복소수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시면요. 일단 모드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자, 모드는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드라고 써있죠. 자, 모드 누르시면 1번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자, 1번에 보시면 COMP, 컴피, 그 다음 2번에는 CMPLX, 컴플렉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모드는 1번 모드입니다. 일반 모드예요. 자, 그럼 복소수 계산을 할 때는요, 모드 누르고 2번 눌러서 컴플렉스 모드인 복소수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소수를 입력하실 때는 1번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드 누르고 2번 눌러서 복소수 모드로 바꿔주시면 화면 창 위에 이 정도 거예요. 컴플렉스라고 글씨가 써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확인하셔서 이게 있으면 복소수 계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반대로 복소수 계산하다가 일반적인 계산을 해야 된다. 그건 될 수 있으면 모드 누르고 1번 눌러서 일반 모드로 좀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복소수 모드로 바꾼 상태에서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럼 복소수에서, 자, 복소수는, 자, 일단 크게 본다면 뭐 직각좌표. 자, 극좌표 형식 있죠. 자, 그럼 직각좌표라는 건 뭐 3 플러스 j4. 극좌표는 5각도, 뭐 30도. 라는 값이 있을 때, 자, 요 두 개 값을 더해라. 요 A라는 복소수, B라는 복소수가 있을 때, 자, 이 A와 B를 더해라 할 때, 자, 이 계산기 모드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복소수 모드로 바꿨을 때, 자, 먼저 입력을 해볼게요. A 플러스 B를 입력을 해라. 자, 그런데 이 A와 B라는 값은 서로 독립된 값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Q1, Q2 설명했던 것처럼, 예,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가로를 쳐주세요. 자, 가로. 자, A에 대한 값은 3 플러스 J4네요. 자, 그럼 3 더하기. 자, 그 다음 J4를 넣는데, 자, 우리가 이 J라는 값은, 자, 실수와 허수에 대한 각도 찾아. 근데 전기조에서만 J를 쓰지. 자, 수학적으로는 예, J를 쓰지 않죠. I라는 값을 쓰죠. 그래서 I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I는 어디 있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예, ENG 위에 보시면 I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I라는 값은요, 입력하실 때, 우리가 J를 넣을 때는 앞에 넣지만, 예, I를 넣을 때는요, 뒤에다 넣어요. 그래서 허수 표현을 할 때, 4I 넣으시고, 예, 가로를 닫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J라는 표시를 쓰지만, 수학적으로는 예, 허수 뒤에다가, 자, I라는 값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자, 그 다음 B에 대한 값을 입력하기 때문에, 가로. 그 다음 5. 자, 그 다음 각도에 대한 값은 어디냐면요. 제가 아까 가로가 있는 마이너스라고 있었죠. 작은 마이너스. 작은 마이너스 위에 보시면, 자, 이렇게 각도 표시가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각도도 보시면, 아까 I 같은 경우는 이게 보라색인가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 I는 그대로 그냥 누르시면, ENG 누르시면 복소수 모드에서는 그냥 입력이 됩니다. 자, 근데 이 각도 표시는, 자,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과 뭐 누르고, 예, Shift 누르고, 각도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5, Shift 누르고 각도, 그 다음 30, 자, 계산기에서는 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30 넣고 예,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값이 제가 뭐 정확하게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쓸게요. 예, 15 플러스 17i가 나왔다. 예로. 자, 이렇게 나왔다면, 예. 자, 그러면 답안지에서, 예, 보기에서, 15 플러스 j 17을 예,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직각좌표 형식으로 나와 있다면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데, 자, 보기를 봤더니, 예, 극좌표로 나왔어요. 예, 보기에 봤더니 극좌표로 나왔다. 자, 그럼 이 값을, 예, 뭐, 회로에서 또는 수업에서 배우셨다면 이거를 극좌표로 바꿀 때, 예, 앞에 크기는 루트안에서 제곱으로 더한 값, 뒤에 각도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예,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런 필요 없이 이 570ES를 쓰신다면, 예, 요 두 개를 바꾸실 때, 직각좌표를 극좌표로, 마찬가지로 극좌표도 직각좌표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계산할 필요 없이요. 예, 키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직각좌표를 극좌표로 바꿔야 된다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자, 나온 값 상태, 15 플러스 17i가 나와 있는 상태죠. 자, 이 결과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요. 자, 숫자 키 2번 위에 보세요. 자, 2번 위에 보시면 컴플렉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나온 상태에서요. 자, 노란색이니까 Shift 누르시고, 자, Shift 누르신 다음, 자, 2번 위에 있는 컴플렉스를 눌러주시면요. 자, 1번에 아니군요. 자, 3번에
4번. 자, 보시면요. 3번이 A 플러스 BI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4번이 R 각도 세타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직각좌표에서 극좌표로 바꿀 때 하면요. Shift 누르시고 2번 누른 상태에서 자, 극좌표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4번 눌러서 극좌표로 바꿔주시면 되고 자, 근데 반대로 뭐 50 각도 17도가 나왔다. 자, 이 값을 직각좌표로 바꿔야 된다 하시면 Shift 2번 누른 다음 3번 누르시면 직각좌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복소수 바꿀 때 아마 복소수 수업을 진행을 한다면 막 어려움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계산값이 나왔다면 또는 계산을 해야 된다면 복소수 모드를 이용하셔서 모드 2번에 복소수 모드 바꿔준 다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 직각을 극좌표를 직각좌표로 바꿀 때는 Shift 2번 그래서 3번 또는 4번으로 직각좌표를 극좌표를 직각좌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FX570ES를 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에요. 아까 일반 모드에서 분수 계산 넣으실 때 편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수에 대한 표현하고요. 그 다음 복소수 모드 이 두 가지가 되고요. 뭐 복소수 모드 계산이 끝나셨다면 될 수 있으면 세팅은 모드 1번에 일반 모드로 좀 바꿔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기 사용법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